제가 저번 영상에서 결혼식장 하객이 가져야 할 기본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. 이 장례식장 예절도 알려달라는 댓글이 꽤 있어서 오늘은 장례식장 조문 예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30대 정도만 돼도 장례식장에는 여러 번 다녀올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20대 초중반 분들에게는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오늘의 영상만 보셔도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행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만큼 무조건 갑니다. 특히 친구의 직계 가족의 장례식은 제가 감옥에 있지 않은 이상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전 무조건 가요.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 있는 일인데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을 보내는 날이에요. 저는 아직 그런 슬픈 날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겪을 일이고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슬픔을 경험한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에 함께 슬퍼해주고 고인을 위해서 애도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장례식장은 정말 슬픈 장소입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아름다운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살다 보면은 누군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환경적인 요인 혹은 뭐 싸웠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바빠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가 누구나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장례식장에 가게 됨으로써 그동안에 서로 간에 있었던 앙금이나 서운함이나 심한 경우에는 뭐 증오심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한 예로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. 같이 알바도 하고 이 친구가 맞고 오면은 같이 가서 싸우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서로 욕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농구했던 그런 친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고향이 부천인데 고등학교를 안양으로 가게 되었거든요.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고등학교의 지역만 달라져도 정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또 그 당시에 친구들이 야 걔가 너 뒷담화 까더라, 너 흉보더라,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었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아예 연락도 끊고 좋지 않은 감정으로 쭉 남았던 그런 친구였어요. 그렇게 나는 20대 때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아예 기억에서 그 친구는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30대 중반쯤에 한 동창한테 연락이 왔어요. 그 친구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. 그 이야기 듣자마자 갈까 말까 고민을 1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양복으로 갈아입고 인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. 달려갔는데 그 상주로 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딱 봤어요. 제가 17살 때 보고 안 봤으니까 거의 20년 만에 얼굴을 본 거죠. 딱 봤는데 얼굴이 똑같아요. 똑같은 얼굴인데 결혼해서 이제 아내도 있고 애도 둘이나 있었고 자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씩 웃더라고요. 아, 제가 그때 거기서 멋있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 새끼야?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껴안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껴안으면서 한참을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. 그냥 이렇게 만나면 풀어지는 사이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2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을까?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걸. 그리고 향을 피우면서 그 친구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봤는데 중학교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짜장면도 사주셨고 중3 때 제가 예고 간다고 하니까 이 사내 자식이 뭔 예고를 가냐 안양까지 힘들게 아이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.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치 그 사진의 아버님께서 저에게 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끊겼던 인연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게 아닐까.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. 그동안 소원해뒀던 인간관계가 이 장례식장을 계기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장례식장은 가장 슬픈 장소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장소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가 돼야 장례식장에 갈 수 있을까? 이건 정답이 없어요. 본인이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만 있더라도 저는 웬만하면 가는 편이에요. 제가 예전에 마트 할 때 잠깐 몇 개월 알바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전 갔었고요. 그러니까 친하지는 않았어도 같은 운동 동호회에 있던 분이 그런 일 당했어도 전 갔고요. 한 번은 자주 가던 단골 고깃집 사장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전 갔습니다. 제 손잡고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. 어떻게 왔냐고. 자,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같이 애도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. 자, 그러면 부의금이라고 하죠. 부의금. 그럼 얼마를 내야 하느냐? 금액은 얼마를 내시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각자 형편에 맞게 내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드리고 와요.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기 때문에 부의금만큼은 좀 넉넉하게 많이 하고 싶어요. 하지만 상주의 입장에서는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부의금 금액은 각자 알아서 할 것. 자, 그리고 복장인데요. 복장 누구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는 검은색 정장이 기본입니다. 또 정장이 아니어도 무채색 계열의 어두운 옷이면
있으면 다 괜찮아요.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은 일을 하다가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미처 옷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이 오는 분도 있거든요. 제가 예전에 목수할 때 일인데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옷이 좀 더러웠어요. 근데 그런데 부고 연락을 늦게 받아서 갈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당장밖에 없는 거야. 내일 장지에 간다니까. 제가 집에까지 갔다 오기엔 너무 거리가 있어서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를 뒤졌는데 문 연 데가 없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복장 그대로 갔어요. 작업복 입고. 가자마자 상주 친구에게 야,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었다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친구 어머님께서도 제 손 잡으시면서 아이고 일 끝나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셨어요 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. 자, 따라서 격식에 맞게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입고 갈 만한 여유가 없어서 옷을 차려입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. 자, 그리고 코트나 모자는 될 수 있으면 벗으시고요. 너무 지나친 액세서리나 귀걸이, 팔찌, 화려한 시계 이런 건 차고 오지 말자. 자,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. 보통 입구 쪽에 ATM 기계가 있어요. 거기에서 부의금 할 돈을 뽑으시고요. 또 이렇게 크게 빈소 현황판이라고 있어서요. 몇 호실에 상주 이름 나와 있으니까 몇 호실인지 잘 보고 가면 됩니다. 딱 가게 되면 입구 쪽에 테이블 위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고 조객록에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냥 자기 이름 크게 정확히 쓰면 돼요. 부의금 봉투 이름을 적을 때는요. 아무개의 친구 성현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.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의금은 대체적으로 문상이 끝나고 내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조객록 적으면서 같이 내기도 하니까요. 이거는 뭐 분위기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, 그리고 조객록을 받으시는 분에게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. 그 상가의 종교나 집안의 독특한 문화가 있느냐. 이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문상법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. 뭐 특별한 게 없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. 자, 분향실에 들어가면은 우측에 두 줄 완장을 차고 있거나 리본을 차고 있는 상주가 보일 거예요.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반갑게 웃거나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.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도 일단은 표정은 무겁게. 근데 만약에 상주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요. 또 거기에 맞춰서 입은 다문 상태에서 살짝 미소만 머금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근데 가끔 가다가 큰 소리로 야 오랜만이다. 야 어머님 어쩌다가 돌아가신 거야? 라면서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상주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왜 돌아가셨냐 어쩌다 돌아가셨냐 그런 거는 아예 물어보지 마세요. 제가 인터넷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조문객이 상주한테 야 그 정도면 호상이다라고 한 놈이 있었대요. 절대 상주한테 뭐 호상이니 뭐니 그딴 얘기 하면 안 됩니다. 이 호상이라는 건요 상주가 할 얘기지 조문객이 할 얘기 아니에요. 자, 왜 돌아가셨는지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든가 하시고요. 자, 여러분은 그저 같이 슬퍼해주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상주와 가볍게 인사하고 제단 앞에 서요. 가서 딱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헌화는 거기에 꽃들이 놓여져 있는데 오른손으로 꽃 줄기를 잡은 다음에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느낌을 주고요. 그리고 꽃봉오리가 영전을 향하도록 이렇게 올립니다. 분향을 하는 경우에 어떤 곳에서는 3개를 잡으라는 것도 있었는데 보통은 오른손으로 향 1개를 찝어서 촛불로 불을 붙여요. 자, 향에 불이 붙으면은 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. 향을 향해서 가볍게 부채질을 하시거나 흔들어서 끄시면 돼요. 자, 향도 헌화할 때랑 마찬가지로 향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공손하게 향로에 꽂으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은 재배 혹은 묵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영정을 향해서 2번 절해요. 2번 절하고 나서 만약에 종교 때문에 절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요 본인의 방식대로 애도를 표하면 돼요.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묵념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든지 뭐 상관없어요. 또 그리고 남자는 절할 때 오른손이 위에 가게 하고 여자분은 왼손이 위에 가게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자세히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그런 식으로 2번 절하고 나서 상주와 마주보고 한 번 더 맞절을 해요.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목례만 하시고요. 이렇게 상주와 맞절하고 나서 가볍게 인사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그 정도로 끝내요 그냥. 그리고 또 하나는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면 안 됩니다. 인사는 그냥 목례 정도만 가볍게 하시고요.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요. 그래도 반가워도 너무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는 건 좀 삼가하세요.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인의 사망 원인을 상세히 묻는 건 실례니까 조심하시고요. 또 유가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상주분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. 그래서 와서 먼저 말 걸기 전까지는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건 좋습니다.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술 마실 때는 본인 잔은 본인이 채우면 되고요. 건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. 뭐 건배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
속으로 굉장히 흉봐요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지 가기 전 마지막 날 너무 늦은 새벽에는 될 수 있으면은 방문을 삼가해 주세요. 왜냐면 상주분들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. 물론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정말 피곤하단 말이에요. 자,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기억해야 할 배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요. 마지막 장지 갈 때 그때 같이 함께 해주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일이에요. 이 상주의 입장에서 장례식장에 있을 때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장지 갈 때 미친 듯이 슬픔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. 마지막 장지 갈 때 같이 가주는 것이 상주에겐 큰 위로가 된다.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식장에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에는 웬만하면 가는 게 좋다. 인간관계 강의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1년 동안의 제작 끝에 몇 개월 전에 인간관계 강의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가격 또한 평균적인 클래스 U 강의들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. 제 클래스 U 강의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작은 혜택은 제가 만든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기르기라는 비밀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. 그 단톡방에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클래스 U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정성껏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. 또 하나는 제가 한 달에 정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분들을 제 작업실로 초대해서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 모임에 오신 분들하고는 연락처도 주고받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반면에 클래스 U 수강생 모임 참가비는 딱 10,000원만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차도 준비하고 와인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니까요. 꼭 클래스 U 단톡방에 참여하셔서 저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의 인간관계의 핵심 포인트, 인간관계의 핵심 공식의 엑기스만 뽑아서 일상생활, 직장, 연애, 가족, 친구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카리큘럼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께서 클래스 U 감성 대리 내면 카리스마 수강해 주시고요. 또 제 단톡방에도 들어오셔서 저랑 언제나 소통하시고요. 많은 감독님들 직접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.